네,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오늘 저희는 기아 더 뉴 레이, 신형 레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영상 찍어주시는 우리 박정은 기자가 구형 레이 차주라서 조금 배 아픈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몇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겉모습부터 실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모습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골격 자체는 기존 모델하고 동일한데 헤드램프가 조금 위아래로 면적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디귿자 형태로 주간 주행 등이 들어오도록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그릴 가장자리 이렇게 띠를 둘러놨는데 이런 것들은 신형 셀토스랑 디자인이 조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형 엠블럼도 들어갔고, 이 디자인이 나왔을 때 기아 텔루라이드 같은 SUV 디자인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구형보다는 약간 SUV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번에 15인치 휠 디자인도 새롭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는데 확실히 구형보다는 바퀴는 좀 이쁜 것 같지 않나요? 네. 15인치 휠이 적용이 됐고, 뭐 옆에 보면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골격은 동일합니다. 옆에서는 사실 변화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구형하고 동일한 옆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차 뒷모습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테일램프 디자인도 이쁘게 바뀌었네요. 헤드램프랑 좀 유사하게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가로로 쭉 이 블랙 유광 띠를 둘러놨는데 이것도 얼마 전 새롭게 출시된 신형 셀토스와 디자인적으로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간사판 이것도 변화가 있나요? 잘 유심히 안 봤죠? 구형 차주분. 네, 그렇답니다. 변화를 좀 부정하는 것 같은데, 자, 온 김에 트렁크를 보면 네, 지금 뒷좌석을 폴딩해 놓은 상태인데 확실히 레이는 이런 것들이 장점이죠. 경차지만 박시한 스타일 덕분에 적재 공간이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자, 이렇게 뒷좌석을 펼치면 이 정도의 공간은 나옵니다. 다른 경차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넉넉한 것 같아요. 확실히 뒤쪽까지 지붕도 높고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인 경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뒷좌석 폴딩뿐만이 아니라 앞좌석 폴딩 기능도 추가가 됐는데요. 지금 조수석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접을 수가 있고, 운전석도 동일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좌석 등받이까지 접을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성인들도 충분히 차박을 할 수 있는 아주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 2열 슬라이딩 도어가 가장 큰 장점이겠죠. 오른쪽에만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열면은 저 같은 남자 성인도 의외로 충분한 다리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붕이 넉넉하기 때문에 제가 앉은 키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 아주 넉넉한 헤드룸 공간이 나옵니다. 이번 레이는 실내 앞좌석 공간도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졌죠. 모니터도 8인치인데 괜찮습니다. 계기판 디자인도 조금 달라졌죠. 현대 스타리아 때부터 적용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가운데 LCD 창이 뜨고 또 좌우로도 그 속도계와 타코미터를 띄우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원래 이랬었나요? 저는 완전 구형이어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레이를 탔을 때는 스티어링 휠의 질감이 이렇게 좋다는 생각 안 들었는데 가죽의 질감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예전 국산차처럼 조금 미끄럽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이 질감이 굉장히 좋네요. 가죽의 질감이. 자, 여러분, 그리고 요즘 같은 여름철에 통풍 시트 요긴하게 쓸 수 있잖아요. 자, 이 차에 드디어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2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열선 시트는 운전석, 동반석 이렇게 들어갔네요. USB 포트는 하나 구성을 해놨고, 이런 데도 스마트폰 같은 거 올려놓기 좋을 만한 수납 공간을 하나 넣었네요. 그리고 뭐 기어 레버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자잘한 수납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동반석에도 이런 널찍한 트레이를 파놔서 스마트폰들 가로로 이렇게 넣어둬도 아주 좋을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지붕 위에 수납 공간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 통풍 시트가 없었는데 추가가 되면서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앞좌석에서. 그리고 이쪽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고,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는 변속기가 대시보드 쪽에 있다 보니까 가운데 통로가 아주 널찍하게 확보가 된 걸 볼 수 있어서 좁은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 운전석에서 내리기 쉽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동반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번 레이는 편의 장비도 좀 보강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앞좌석 운전석 통풍 시트뿐만이 아니라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돼서 안정성을 조금 더 높였고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인데 뒷좌석 폴딩뿐만이 아니라 현대 캐스퍼처럼 앞좌석까지 폴딩이 가능합니다. 앞좌석 등받이까지 접으면은 저 같은 성인 남성도 충분히 차박을 할 수 있는 아주 공간감을 극대화한 것이 이번 신형 레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하이빔 보조, 크루즈 컨트롤 이런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이번에 보강이 되면서 레이의 밑바탕이 사실 출시가 된 지 조금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 최신차 못지않게 주행 보조 시스템을 탑재를 해서 상품성을 끌어올린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기청정 모드도 들어갔고요. 원격 시동 스마트 키도 들어갔습니다. 겨울철에 예열을 위해서 미리 시동을 좀 걸어 놓을 수 있는 원거리에서 그런 기능도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레이도 드디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뭐 시동이라든지 도어 잠금 해제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레이에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가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양이 조금 보강이 되면서 기존보다는 조금 인상이 됐는데요. 시작 가격은 1,39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시그니처 최상위 모델은 1,720만 원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형 레이 간단하게 안팎 달라진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시승을 통해서 과연 주행 감성은 어떻게 또 변화가 됐을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